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다음 주 예정된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전체적으로 혼조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페드는 현지 시간으로 13일에서 14일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12월 달 FOMC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페드의 긴축 우려가 커지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12월 FOMC에서 최종 금리가 4.75에서 5.25% 사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자,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부각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의 본토 군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확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연례 회의에서 핵무기는 방어 수단이 아닌 반격 수단이라며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이 이어진다면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가 어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조치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방역 메커니즘은 10가지 이 방역 추가 최적화 조치에 대한 통지, 이러한 부분을 발표를 하였는데,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감염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간 이동 시 PCR 검사 결과 제시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감염자가 많이 나온 도시들 등 특정 행정구역에 대해 실시하는 이 상시적인 전수 PCR 검사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이 봉쇄의 끝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뉴스는 전 세계 이 공급망 이러한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한국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 입장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WTI 기준 72.01달러로 마이너스 3.0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웰스파고에서 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이단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자연스럽게 이 에너지 사용량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자, 유가가 1년 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자연스럽게 물가가 떨어질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11월부터 벌써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12월 달이고 유가가 이전보다도 빠진 만큼 12월 달 CPI는 보다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연준은 내년 3월 5.25% 수준에서 최종 금리를 마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고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 연준의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버티다가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네?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피오르겠죠. 그랬을 때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금리의 피크를 찍으면 그때부터는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계속 나온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나쁜 내용보다는 좋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소비자 신용이 270억 달러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물가가 먼저 잡히는지, 미국의 민간이 먼저 파탄이 나는지, 약간 이 대립 구도가 계속해서 보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계속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신용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은 향후에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게, 이 캐나다는 물론이거니와 인도, 유럽 등등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미국과 비슷한 일이 앞으로도 생길 것이다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물가가 잡히는 부분은 소비자 신용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는 호재로 볼 수 있다. 자, 다만 금리가 높은 상황을 유지를 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이 감소를 하면은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도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 환경 더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의견이 S&P에서 나왔고요. 반도체는 이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전망에 김앤장은 물론이거니와 태평양이나 광장 같은 한국의 초대형 로펌들도 이 산업 쪽에 최대한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응팀을 꾸려놓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금 있는 기업들이 이 상대적 부실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힘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게 불확실, 최악의 투자 절벽이 닥친다.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설비 투자 10조를 철회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품의 가격이 빠지더라도 생산성이나 점유율의 문제로 인해서 삼성은 실적이 줄어들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가운데 하이닉스는 잘못하면 적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삼성 쪽에 주로 이 제품을 공급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겠는데 하이닉스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삼성 쪽 위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하이닉스 뉴스는 그러한 부분을 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건설 수주가 30%뚝 줄어들었는데 일단 이 한국 쪽 같은 경우에 줄어드는 속도가 계속해서 가속화가 붙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 중동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핫플레이스인 중동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건설사를 본다면 대형 건설사 위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나오는 매출도 높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이 상쇄가 된다?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불리한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 미국의 IRA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이의 제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국이 유럽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불리한 일은 없게 만들겠다라고 확인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 방안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럽도 안 좋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해외 수출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이다. 자, 이러한 부분은 이 미국의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직격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되면 좋은 거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 쪽은 이게 미친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자,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최근에 중국의 금리라고 볼 수 있는 지준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건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외화가 빠져나가요. 특히나 달러가. 근데 보시면 외환 보유국이 보유액이 오히려 어떻게 됐죠? 올라갔습니다. 지금 중국의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가지고 제품 수출량이 줄어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조업 쪽의 기반이 너무나도 탄탄하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중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전 세계의 경제가 힘들더라도 중국의 내수 시장은 정말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쪽에 진출을 해 있는 기업들 좋을 수밖에 없겠죠. 뭐 FNF나 이런 데들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영업이익 방어율이 정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시장이 안 좋더라도 흑자는 어떻게든 유지를 하니까. 자, 그렇다면 삼성 쪽에 제품 공급하는 기업들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LG 반세기 TV 공장 지금 로봇 생산 기지로 변신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로봇 생산 역시도 LG 쪽이나 삼성 쪽이나 계속 밀고 있는 미래 생산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피부 미용 쪽에 있어서 해외에서 한국의 기업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피부 미용에 대한 큰 손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이시스 메디컬,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실탄 만화의 자사주도 매입한다라고 하면서 현금 부자 기업을 주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곧 있으면 배당이잖아요. 예, 배당락을 준비를 하면서 중소지주사 같은 이 배당 비율이 좀 높은 기업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평가보다는 전 산타랠리 관련해가지고 배당 쪽이랑 엮여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배당 쪽에 주목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 이거 상당히 좋겠죠. 자, 그리고 가상현실 시장 관련해가지고 XR 그리고 VR 쪽 이 제품들 공급하는 애들, 다시 부품들 공급하는 회사들, 이런 쪽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드는 현대카드가 아마 1년인가 2년인가 독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제를 하는 포스기 있잖아요. 요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애플페이까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VR부터 시작해서 첨단 쪽이나 이렇게 새롭게 열리는 시장 쪽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해서 일단 뭐 나쁜 내용들도 있지만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섹터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일단 분석을 끝내봤습니다. 자, 해서 일단 지금 이렇게 피해가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예, 도피처 위주로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그쪽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 이 시장 정리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정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를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서 저랑 같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약간 빠지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반등해줬죠.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61선 있고 결국에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 소리다? 지금 그냥 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은 그냥 걱정 없이 편하게 저는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내용이랑 이전과 조금 다르게 제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어떤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 지금 건설 업계 쪽에서 뭐 자원 재활용부터 시작을 해서 수소 풍력 같은 이 친환경 쪽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이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쪽이 안 좋다 보니까 대체제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수소풍력 원전 이런 쪽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다? 이 두산이 다 선점을 해놓은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기업들에서 저런 식으로 이쪽 사업에 진출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투자를 하는 움직임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돈이 몰린다라는 건데 두산 입장에선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투자로 시장이 커지는데 제대로 효율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야, 이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프리미엄이 조금 더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대기업에서 이제 막 진출하면서 알아서 시장을 키워주려고 하고 있는데 에너빌리티는 여기에 그냥 가만히 누워서 시장이 커지는 거에 떡이나 먹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 사업 같은 걸 본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기술력이면 국산 그리고 조금이라도 괜찮은 그러한 기업 걸 쓰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만드는 데랑 두산이랑 비교하면 자연스럽게 두산이 우위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나오는 내용은 두산 입장에선 너무나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훌륭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왜 빠지는 거냐? 그냥 시장 유동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시 빠지는 거 개별 종목 못 이깁니다. 웬만해선.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수급을 한번 보자면 야, 이거 계속 이게 빠지고 있는데 이 결국에 개인만 계속 팔고 있죠. 뭔 소리냐? 여기 개미털기다. 그리고 오늘도 만약에 외국인 플러스로 바뀌는 모습으로 끝나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거 떨어뜨리면서 외국인은 결국 매집하는 거고 우리 이거 외국인 집중하면 좋은 결과 낼 수 있다.
그렇게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은 무조건 보는데 플러스 찍히면 이건 박수를 치면서 봐야 되지. 지금 이거 떨어진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1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지지라인 61선, 61선, 61선 저는 이 위쪽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아래쪽에서도 61선이 주요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지켜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 겹치는 라인들 뭐가 없나? 이거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주봉을 보면 어떤 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자, 11선 올라오고 있죠. 얼추 61선이랑 비슷한 위치에서 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61선이랑 같이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큰 도움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월봉을 보더라도 현재 위치에 자 보이십니까? 요 5개월선 부근이 대충 61선이랑 비슷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요 숫자를 디테일하게 세분해서 6, 그러니까 반년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61선이랑 비슷한 위치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61선은 3달입니다. 근데 3달짜리랑 이 6개월짜리랑 얼추 비슷하다면 이건 확실하게 힘이 있는 자리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위치가 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제 공통적인 특징 위쪽의 저항도 비슷한 위치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121선이 생각보다 힘이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은 좀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돌파 시도를 몇 번 했던 만큼 다음번에 돌파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여전히 481선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2만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나오고 있는 뉴스 보면은 진짜 두산만큼 주식시장에서 좋은 뉴스 갖고 있는 종목이 몇 없습니다. 그런 만큼 너무 훌륭하고 수급을 봤을 때 최근 하락에도 외국인 계속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관이랑 같이 계속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결국 털리는 건 개인이기 때문에 이 물량 털기가 끝났을 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수급 무조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차트를 봤을 때 61선 여기에 지지라인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겹치는 지지라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위치 지켜만 준다면 힘 있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첫 번째 저항은 121선을 봐야 되지만 여기를 뚫는다면 481선, 그리고 뚫는다면 2만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총정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비교적 시장이 막 흔들리다 보니까 많이들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잊지만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그리고 꾸준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괜찮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멤버십은 오늘도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 진짜 신경 써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참고해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